네, 그럼 지금부터 그 3장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정렬 알고리즘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렬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흔히 소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소팅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 보듯이 어떤 정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이제 존재를 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숫자일 수도 있고요, 문자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렬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목록이 주어지면 그 값들을 특정한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재배열을 하는 것을, 이렇게 막 나열되어 있던 거를 재배열하는 것을 저희가 정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렬은 그 정렬되는 그 모양 혹은 순서에 따라서 오름차순, 이렇게 오름차순이라는 게 있고요, 내림차순이 있습니다. 자, 오름차순이라는 거는 작은 거에서 이제 큰 걸로 이렇게 되면 오름차순입니다. 그러니까 1에서부터 100까지 이렇게 되면 이건 오름차순이 되는 거고요. 내림차순은 반대죠. 100에서 1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내림차순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럼 오름차순. 그렇게 내려오는 거는 저희가 뭐요? 내림차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배우는 이 정렬은 여기 설명이 있듯이 컴퓨터가 수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탐색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을 할 때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렬이라는 방법을 잘 배워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정렬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프로그램적인 부분, 그런 테크닉적인 부분을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정렬할 대상의 수가 증가할수록 정렬의 단위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단위 비용은 줄지 않고 일반적으로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어떤 정렬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렬 방법에 대한 이런 방법이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특히 대상이 많아질수록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오름차순 정렬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을 이제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저희가, 박스가 쳐지네.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저희가 오름차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림차순은 지금처럼 이렇게 막 뒤죽박죽 되어 있던 데이터를 큰 거에서 작은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저희가 내림차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렬 알고리즘을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될 건데, 지금 저희 이번 장에서도 배우고 다른 곳에서도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정렬 알고리즘을 아주 커다랗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기의 기초에서 하는 정렬이 있고요. 두 번째는 특정 값의 기초에서 정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기에 의해서 저희가 정렬을 하는 방법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여기 보면 배열을 크기의 기초에서 분할한 후 합쳐서 정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크기가 1인 배열과 그리고 나머지 배열들 n-1인 배열로 분할을 해서 처리하는데, 그 제일 대표적인 애가 이제 삽입정렬입니다. 삽입정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기가 2분의 n인 두 개의 배열로 분할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이게 합쳐가면서 합병정렬이라는 걸 이제 나중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조금 이따 그림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열을 특정 값에 기초해서, 특정 값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합쳐가면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예로는 최소값의 기초에서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보통 선택 정렬이라고 해서 조금 이따가 배울 건데,
어떤 애가 기준이 있으면 어쨌건 맨 앞에 작은 값이 오도록 무조건 만들어내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선택 정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 힙정렬로 오늘 저희가 배워볼 건데, 이제 뒤쪽에서 저희가 한번 배워볼 건데, 힙도 제일 큰 수가 맨 위에 나타나게 만드는 방법이고요. 맨 작은 수가 맨 위로 나타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어쨌건 그런 특정한 값들에 의해서 얘를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기초해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정값을 하는 두 번째로는 기준값을 둡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여기 보면 첫 번째 값이라고 하는데, 어쨌건 임의의 값을 놓고요.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에는 작은 값, 한쪽에는 큰 값, 이런 식으로 나눠가면서 정렬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로, 크게 두 종류인데, 자, 얘네들은 저희가 이제 하나씩 다 배워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익혀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자, 처음에 크기에 의한 분할이었어요. 크기에 의한 분할인데, 자,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한 개와 나머지 전체가 n개였으면 한 개와 나머지로 하는데, 맨 앞에다가 정렬된 걸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뭐 제일 작은 값이 됐건 제일 큰 값이든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중에 다시 잘라서 한 개를 어떻게 해요? 제일 작은 값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제일 작은 값을 첫 번째 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여기다 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걸 다 모으면 이제 정렬이 되는 이런 모양이 있어요. 자, 이런 모양을 저희가 삽입정렬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삽입정렬. 자, 삽입정렬이라는 방식은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자, 합병정렬이라고 하는 애는 크기가 전체가 n이었는데 이거를 두 개로 나눕니다. 근데 일단은 두 개가 처음엔 정렬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이걸 두 개로 나누고 계속 나눕니다.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그래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제 한 개가 되면 첫 번째에 있는 애랑 두 번째를 비교해서 둘을 정렬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두 개가 되면 이쪽에 있는 두 개하고요. 그 다음에 나온 두 개를 다시 합쳐서 정렬을 하면서 이제 네 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단위로 이렇게 한 개로 만든 다음에 한 개씩을 합쳐서 정렬을 해가면서, 만약 얘가 크고 얘가 작다, 그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넣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면 이렇게 정렬된 애가 만들어지는 이런 정렬을 저희가 합병 정렬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저희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선택 정렬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선택 정렬도 저희가 어떻게 해요? 여기는 삽입 정렬은 제가 선택 정렬이랑 삽입 정렬을 좀 거꾸로 했는데, 삽입 정렬은 좀 이따 배우겠지만, 삽입 정렬은 어쨌건 처음에 갖다 놓고요. 두 번째 뭔가를 가지고 올 때 어쨌건 제일 큰 애가 여기 나타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있었는데 두 번째를 꺼내왔는데, 그 꺼내온 애가 만약에 얘보다 크다, 혹은 뭐 얘가 더 크다, 그러면 얘가 이 위치에 오고 작은 애가 이 위치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다음에 하는 애는 다시 맨 마지막부터 비교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부터 비교해서 만약에 여기 있는 애보다 여기 있는 애가 크다, 그럼 얘를 여기다 놓고요. 그 얘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삽입 정렬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미 여기는 제일 작은 값이 들어있으면 어쨌건 얘는 요 중간에다 이렇게 껴넣는 거예요. 뭐 뒤에서 더 나오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던 선택 정렬은 무조건 제일 작은 값을 앞쪽으로 뽑는 거고, 얘도 나머지들 중에 제일 작은 값을 만들어내고 나머지 중에 제일 작은 값을 뽑아서 계속 정렬하는 방법을 선택 정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는 퀵 정렬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값을 놓고요. 맨 처음에 그런 기준값이 있으면 그 기준값을 가운데 옮겨 놓고요.
그리고 요 기준값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얘가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값들 중에 작으면 이쪽으로 옮기고요. 크면 그냥 이쪽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수행하고 나면 기준값을 기준으로 이쪽엔 작은 값, 이쪽엔 큰 값이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얘네들 중에 다시 기준값을 만들고요. 그것들 정렬 안 된 것들을 다시 작은 값, 큰 값 이런 식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준을 만들고 작은 값, 큰 값 이러면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면 이제 얘네들이 다 정렬이 되는 이런 정렬 방법을 퀵 정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요한 거는 이거 어쨌건 최종적인 결론은 다 이렇게 정렬돼서 나옵니다. 얘도 정렬되고 얘도 정렬되고 다 정렬이 되는데 이거를 수행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얘네들을 실제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정렬 알고리즘을 풀어나갈 때 몇 가지 책 전체에 있어서 가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용할 정렬 방법은 일단 오름차순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작은 값을 놓고요. 뒤쪽에 이렇게 큰 값을 놓는 이런 식의 정렬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배열을 사용할 경우에 배열의 첫 번째 요소는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0부터 여기 어떻게 해요? n-1까지. 그래서 이 전체를 저희가 배열 크기 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n개의 원소를 가지고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아까 설명했듯이 배열의 인덱스는 이제 0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따라서 A의 0번째가 우리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A의 n-1번째에 있는 이 요소가 결국 최종 n번째 요소이기 때문에 n번째 요소 0번째가 첫 번째 요소이기 때문에 n-1번째가 n번째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요소라고 하는 그 개념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이제 프로그램을 보시거나 이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이제 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일단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사용할 정렬 알고리즘이 뭐고 정렬 알고리즘에 이렇게 크기에 기초하거나 특정 값에 의해서 기초하는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전제들, 가정이 오름차순으로 할 거고 전체 n개를 다룰 거고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거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